학교 다닐 때는 성적, 커서는 돈벌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360도. 위아래, 구. 원도 아니고 구. 아무 데나 달려가도 되고 심지어 안 가도 돼요.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인데요. 정말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점점 더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답을 할수록 뭔가 점점 더 커지는,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이 제게도 느껴지는 그런 힘든 이야기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 제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러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민 상담소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답변해 드리는 게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요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많은 구체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 질문은 뭐냐면 결국은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또는 평소에 내가 나를 어떻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늘 대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교수님,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즉,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 현재 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즉 지금 내 모습에 내가 만족을 못한다는 거고, 넌 예뻐야 돼, 넌 돈 더 잘 벌어야 돼, 이런 무의식이 강하고, 사실 그건 무의식 아니에요. 이거 의식이에요. 의식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스토리텔링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이 강하고 잘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구나 하는 거 알아차리기 또 하신대요. 근데 알아차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넌 더 예뻐야 돼, 넌 더 능력 있어야 돼, 넌 더 돈 잘 벌어야 돼, 넌 더 잘나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걸 알아차려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결국 근데 넌 특별한 능력이 없잖아. 이제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넌 특별한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돈 잘 못 벌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포기하고 끝납니다. 다시 하지만 이건 무의식이 아니에요. 이제 떠오르는 거니까 의식이에요. 이런 게 인생 내내 반복되어 왔어요.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네.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아주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게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셀프 토크죠.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러니까 안 돼, 이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심해지면 강박적 부정적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도 낮에 있었던 어떤 사소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딱 생각이 나면 갑자기 이불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으악! 막 이러고 괴로워하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뭐냐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즉 내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디프레스 된 사람, 번아웃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쓰레기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가치감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내가 내 모습에 만족 못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셀프가 두 개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갖고 있는 나가 있고요, 그 나를 싫어하는 나가 있어요. 분명하죠? 분명하지 않나요? 이것도 굉장히 분명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아닌가 헷갈려 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나가 있고요, 얘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나가 있어요. 이게 두 개라고요. 이게 두 개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얘가 뭐 더 예뻐졌어요. 아니면 갑자기 더 능력이 높아졌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그럼 얘는 좀 마음에 들겠죠. 얘는 변해요? 얘는 변하지 않죠. 얘가 변해서 얘가 마음에 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이 애가 하나 있고 이 애를 바라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건 뭐죠?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있고 인정 안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현재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나가 있고 뭐 어떤 경우든 뭐 직업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던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던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만족스럽지 않던 그 모습을 가진 내가 있고 걔를 싫어하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이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는 뭘까요?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게 진짜 나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얘. 알아차리는 애. 얘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이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모습 마음에 들어. 이러고 있는 애예요. 얘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요 알아차리는 애가 불만이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본질적으로 일종의 요 알아차리는 얘가 배경자예요. 왜 그걸 일종애라고 하느냐? 그거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그거 잠깐만 생략할게요. 좀 참아주시고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그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확 떠오를 때, 즉 내가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불만일 때 동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차려야 될 거는 불만스러운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불만스러워하는 나가 진짜 나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라는 거는 변하지 않고 쭉 가는 알아차림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변변치 못한, 마음에 안 드는, 불만족스러운 얘는 뭐예요? 얘는 자꾸 변해요. 얘는 변해요. 돈 벌었다 안 벌었다 하기도 하고, 예뻐졌다 안 예뻐졌다 하기도 하고, 살 쪘다 살 빠졌다 하기도 하고, 잘했다 못했다 하기도 하고, 강했다 약했다 하기도 하고, 얘는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다 진짜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가고 하는 변화 속에 있는 얘를 변하지 않고 쭉 바라보는 이 배경자, 이게 진짜 나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절더러 누가 나는 당신 누구요? 저요? 까만 옷 입고 있는 사람이요. 말이 돼요? 되면서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맞아요, 맞기는. 저 까만 옷 지금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나인가요? 아니, 이 옷 벗고 하얀 옷 입을 수도 있어요. 까만 옷 입고 있다는 건 지금 잠시 그런 성향, 성격, 그런 프로퍼티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꾸 변해요. 갖고 있는 거예요. 즉, what I have예요. 내가 지니고 있는 속성이에요. 까만 옷이라는 거는. 그러면 진짜 나, 여기서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옷이 까맣구나. 내가 지금 까만 옷을 입었구나를 알아차리는 나. 그게 진짜 나예요. 얘는 무슨 색 옷 입고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얘는.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하는 건 이 가짜 나예요. 계속 변해가는. 그게 what I have예요. 얘는, 이 배경자는 뭐예요? 이게 what I am이에요. 존재하는 나예요. 그러면 옷 까만 거 말고 다른 거, 직업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교수예요. 그럼 그게 진짜 나인가요? 아니. 저는 어느 시점부터 대학교 교수였고요. 어느 시점까지 대학교 교수일 거예요. 계속되지 않아요. 지금 까만 옷 입고 있는 거나 제가 교수인 거나 완전히 같은 얘기예요. 대학 교수라는 이 직업적 특성은 그거는 what I have예요. 즉 나의 본성이 아니에요. 제 직업도, 제가 입고 있는 옷도, 그 다음에 제 이름은 김주환이에요. 그럼 그거는 what I am인가요? 아니요, what I have예요. 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저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은 제가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저의 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 불만스러운 모습, 마음에 안 드는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만족하지, 넌 예뻐야 돼. 그래요. 그럼 나 안 예뻐. 못생겼어. 뭐 얼굴이든 몸매든 못생겼어. 그러면 그게 진짜 나예요? 아니, 까만 옷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What I have예요. 특성이라고요. 내가 난 안 예쁘구나 알아차리는 주제, 그게 진짜 나예요. 그리고 그 진짜 나에 머물면 진짜 나가 알아차림 주체구나라는 걸 쭉 느끼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 이퀄 알아차림이에요. 네. 돈 더 잘 벌어야 돼. 그럼 돈 못 벌고 있는 게 저예요. 그럼 사람이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절대적 또는 변화하지 않는 특성은 아니에요. 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올려주신 그 질문에 거기 보면 경제적인 거, 돈 못 버는 거, 뭐 경제적인 어려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을 들어가 보면 돈 잘 버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사회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매체가 세뇌하고 있고, 어린애부터, 최근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희 다음에 커서 뭐 할래? 뭐 어떻게 살래? 전부 돈 얘기하고 있어요. 저 어차피 돈 못 벌 거니까요. 미리 포기하는 애도 있고, 저는 원래 그림 그리고 싶은데 그거 하면 돈 못 벌 것 같아서 그냥 취직하려고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 애가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고 싶은데, 저는 음악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그냥 회사 취직하려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걔 생각일까요? 아니요. 우리 사회 떠도는 그런 생각을 엄마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뭐 인터넷 통해서 세뇌 당한 거죠. 뭐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돈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 버는 거에 관해서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게 된 거예요. 뭐냐면, 돈을 잘 벌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평가가 딱딱 달라붙냐면,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 도덕적이다. 왜? 부지런하니까. 능력 있고 부지런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쫙 이게 달라붙어요. 도덕적 판단. 그래서 돈을 잘 벌면 그거에 그렇다는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돈을 못 벌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여기 돈도 못 벌어. 막 인정 못 벌어. 돈 못 벌면 어떻게 돼? 능력 없음. 게으름. 게으르니까 뭐예요? 부도덕함.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부도덕하고, 그러니까 온갖 악을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가난함이에요. 온갖 선을 다 갖고 있는 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원래 그런 거냐?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돈 말고도 다른 가치가 있음을 인류 역사는 계속 알아왔어요. 예를 들어 좀 옛날 얘기해 봅시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얘기를 좀 해봐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아름다운 우리 고전수필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우리 수필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쓴 글, 문집 같은 데 쓴 글, 요즘으로 치자면 무슨 칼럼 같은 거죠. 수필. 그런 거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쓴 사람들이 뭐냐면, 뭐 영의정 지낸 사람, 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지닌 사람, 최고의 학자, 이런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일부 뭐 무신들이 정권 잡은 시기 외에는 조선시대 같은 그 500년 역사를 보면 대부분 권력을 지닌 최고의 엘리트들은 다 학자였어요. 그래서 권력을 뽑는 뭐 과거 시험 있잖아요. 과거 시험. 정부기관에 영의정 되고 뭘 시험 봤어요? 시 쓰는 시험 봤어요. 한시 썼다고요. 대단한 나라예요. 시인들에게 권력은 줄 나라예요. 시인들이 통치한 나라예요. 어쨌든 그런 전통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거예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정말 많은 수필에 가난함을 드러내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자기 와이프 죽은 거기에다가 조문 쓰면서는 쌀 한 톨 없는 나한테 시집을 와서 천정이 새서 박지원이 쓴 건가? 천정이 새가지고 막 물이 새가지고 행랑아범이 어디 가서 뭐 먹을 거 빌려오고 뭐 했다도 있고 뭐 양반들이 최고의 권력진 사람들이 뒤주에 쌀이 없다. 너무 가난하다. 실제로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청렴결백하게. 자, 그럼 왜 뭐를 얘기할까요? 가난함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돈 버는 게 사람들이 다 싫어했나?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그 수필에도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익이 있어도 머리가 터지도록 달려들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 떠나서 나는 돈 안 벌고 고고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을 안 벌어도 나는 떳떳하고 나는 자랑스럽다 이거죠. 그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 문화가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아무리 권력을 지녀도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아무리 뭘 해도 돈이 없어. 무조건 무시받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능력 없네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권력을 진 사람도 아무리 무슨 뭐 거대한 무슨 뭐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려고 아둥바둥대요. 안 그러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건 뭘까요? 자기의 가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야, 내가 말이야, 이 자리에 올랐는데 나 아직 월세 살고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가난은 무조건 창피한 일이 돼버렸어요. 무조건 다 돈이에요.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뭐 학자의 길을 걷든 뭐 하든 사업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뭘 하든지 돈 벌어서 인정. 돈 못 벌어? 그럼 너는 바보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놓고 봅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돈 번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 돈이 없다가 벌거나 아니면 돈이 날 때부터 많아. 이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크게 봐서. 진짜 우리가 부자다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물려받은 사람. 이 통계에 나오죠. 그 한국의 뭐 100대 부자는 최고 부자 100명은 미국의 최고 부자 100명은 일본의 최고 부자 100명은 그 나라별로 최고 부자인 사람을 리스트업 하잖아요. 한국은 70~80%가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수성가라는 건 20~30%, 20%도 안 돼요. 하지만 미국은 70~80%가 자수성가예요. 물려받은 사람이 최고 부자 이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자기가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굉장히 물려받는 게 많을 것 같죠? 아니요. 한국이 훨씬 더 많아요. 한국은 상속자의 나라예요. 물려받지 않고는 부자 되기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도 부자가 된 사람 일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다 노력을 하고 능력은 있지만 누군 노력 안 하고 누군 능력 없나? 다 했지만 실제로 뛰어나게 부자 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좋아야 돼요.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 선택하지 않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오, 그럼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업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 뭐가 맞아서 대박 났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부자 이퀄 능력 있다? 이거 아니에요. 운이 좋은 거예요. 거꾸로 가난하다 해서 능력 없고 부도 아니에요. 그냥 운이 나쁜 거예요. 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 그럼 부자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뭐 했는데 사업 열심히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뭐가 연대가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돈 못 버는 경우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딱 두 가지예요. 1.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운이 나쁜 것뿐이에요. 2. 돈이 많아 내가 지금 부자예요.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아, 운이 좋았다. 내가 아버지 잘 만났다. 뭐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문화가 부자들은 좀 더 겸허해지고 좀 더 물려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약간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그게 단순히 내 능력의 증명이 아님을 알고 거꾸로 뭘 했는데 안 돼. 가난해. 그럼 그냥 받아들이고 뭐 어떡하겠어요. 운이 없는 걸. 그래야지 아니야. 잘못된 신화가 뭔지 아세요? 아니야. 성공을 못한 거는 내 잘못이야.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못 벌어. 그건 내가 무능하다는 뜻이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돈 못 벌어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신 승리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호하는 일을 즐겁고 열심히 내 긍정하면서 행복하고 이 부정적인 분노나 뭐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걸 느끼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글쎄요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한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이 한국에서는 매우 낮을 겁니다. 먹고는 살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걸 듣고 계시는 젊은이들 중에서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신다면 실제로 우리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건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거나 아니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거나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즉 멘탈이나 건강이 약해져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지. 돈 못 벌어서 밥 굶어서 죽는다.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냥 먹고는 살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이 여러분을 오히려 죽음의 길로 몰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넌 특별한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돈 잘 못 벌어. 이런 셀프톡을 하지 마세요. 그게 절대적인 삶의 어떤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는 뭘까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돈은 좀 있어야죠. 그래서 돈 좀 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완전히 돈이 너무 없으면 불편하니까.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으로서 성공이라는 걸 해가지고 내 삶을 입증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세요. 이 성공 신화로부터 좀 벗어나세요. 그냥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거 조금씩 먹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음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음식, 그런 패스트푸드나 이 나쁜 음식 좀 안 먹고 그냥 적절하게 깨끗한 음식 먹고 편안하게 내가 나를 들볶지 않고 살면 얼마든지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여기는 거는 우리가 세뇌를 받은 거예요. 어떤 세뇌를 받았냐면 이게 한 가지 목적으로 다 달려가는 게 이 세상이다. 이런 세뇌를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1등이 목표인 거예요. 학생들이라면 다 1등을 원해야 돼. 1등 있으니까 2등 있고 3등 있고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어디론가 달려가야 돼. 난 몇 등일까? 그리고 많은 그 댓글에 나와 있죠. 난 이러고 있다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인생에는요. 뒤처지는 게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편안하죠? 여러분이 승리자예요. 주저앉아서 에이 난 여기가 내 목적지다. 그러면 그게 골이에요. 어디 달려가야 될 데가 없어요. 한 방향으로 다 달려갈? 그건 환상이에요. 우리 입시교육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은 환상이에요. 그게 아직도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우리를 조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능력 있고 똑똑한 애는 멀리 달려갔고 좀 난 뒤쳐져. 다 한 잣대. 학교 다닐 때는 성적, 커서는 돈벌이. 이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360도. 위아래. 원도 아니고 아무 데나 달려가도 되고 심지어 안 가도 돼요.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게 인생의 패배자 아니냐? 아니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는 한 절대 패배자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런 이런 상황에서도 만족해. 정신 승리하려는 거냐? 아니요. 진짜는 뭐냐면 진짜는 오유지족이에요. 제가 그 자기긍정, 타인긍정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오유지족은 뭐냐? 오, 나 오자. 나는 유, 오로지 유자. 지, 알지자. 족, 만족족자. 나는 오로지 만족밖에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돈벌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흔히 얘기하는 성공, 이 축으로 다 달려가는 거, 그거 이 시대가 우리들 머릿속에 심어놓은 세뇌 프로그램이에요. 그걸로부터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돈벌이도 하고 막 너는 성공할 수 있어 하죠. 그러면서 사람을 망가뜨리죠.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 그건 회복 탄력성이 아니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두려움 없는 삶. 이거를 어린아이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만 너무 배우고 사는 거예요. 와, 중간고사 왔대.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다가오네.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만 배웠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벗어나는 법이 뭐예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인정 중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세요. 그리고 내가 뭘 집착하게 된 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다 세뇌당한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아닌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삶이 망가지고 불행해지고 괴로워지고 그래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 이래야 돼. 돈 벌어야 돼. 잘나야 돼. 어디서 온 건가 생각해보세요. 어디선가 학습한 거예요. 그게 맞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런가? 아닐 거예요. 자꾸 내 자신으로 돌아가고 자꾸 내 모습을 살펴보고 자꾸 알아차리는 주체로서의 나. 그걸 또 알아차리고. 그래서 루퍼트 스파이라는 그냥 being aware를 얘기하지 않고 being aware of being aware.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그게 진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 배경자가 하는 일이 알아차림이 아니라 흔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그게 배경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하고 그럼 전전두피질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타인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대하고 그때 비로소 내가 나한테 친절하고 내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이 될 거예요. 지금 비정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편도체 활성화돼서요. 그 비정상이에요. 위기 상황이라니까요. 화를 내는 게 당연해. 맨날 화를 내. 그 비정상이에요. 살면서 화 한 번도 안 내요.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 이게 정상이에요. 원시 시대에 사는데 멧돼지가 달려와.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맨날 멧돼지한테 한 마리가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 마리 멧돼지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 이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그 멧돼지를 다 없애버리세요.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세상에 화날 것도 하나도 없다. 그게 특별한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 그게 정상인 상태예요. 그게 뇌가 정상이 된 상태예요. 그게 뇌가 정상이 돼서 편도체 가라앉고 전전두엽 주로 쓰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한테 드리면 좀 뭔가 파격적으로 들리고 막 정신승리하는 얘기 같고 뭐 그러자니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자. 뇌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상황을 좀 그렇게 살지 말고 걱정도 내려놓고 불안해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 우리 본래의 모습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그게 본래 모습이거든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죠. 제가 뭐 운동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방법, 명상, 알아차림 이거 있잖아요. 혼자 계실 때 요거 하나 해보세요. 요거 한번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손을 이렇게 하면 뭐 흔히 기도할 때 하는 것 같고 마음을 모을 때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손을 이렇게 두 개로 모으면요 마음이 좀 차분해집니다. 싸울 때는 이러고 있지만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주먹 좀 이렇게 악물고 그러지 마시고 손을 펴서 이렇게 마주대 보세요. 그것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낄 겁니다. 손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그 손을 가까이 내 얼굴로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을 턱 밑에 아주 살짝 대세요. 뭐 밀어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턱 밑에 살짝 대세요. 그리고 그냥 요 손가락 끝을 그대로 갖고 오면 코에 살짝 닿을 겁니다. 아주 살짝.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밑이 턱 밑에 살짝 닿고 요게 코끝에 살짝 닿고 그 상태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리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느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 몸의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내 뱃속은 편한지,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의자에 잘 닿아 있는지, 허리는, 팔은, 목은, 몸은, 몸을 느껴보세요. 그게 되면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없애거나 뭐 잡생각을 없애거나 그건 명상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자, 마음을 차분히 내가 나를 만나는 자세입니다. 막 불안감이 올라올 때, 누가 막 미울 때, 막 화가 날 때, 괴로울 때, 턱근육 힘 빼고 가볍게 손을 모으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